우주를 보면서 설렘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기원했을까, 이거에 대한 본능적인 궁금함인 것 같아요. 생각을 못했고, 묘한 내적 친밀감까지 생기는데 만든 거는 아니지요? 내 역할은 엄청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다음엔 잘 몰라요, 사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과학 수다 시간, 과학을 채우는 시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특별히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 이럴 때 보면 드레스 입고 멋진 이제 턱시도 같은 거, 어떤 그런 수트들을 입고 나서 오페라를 이렇게 보는 거, 우아하게 이런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오페라 글라스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망원경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분만큼 잘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오늘 저와 함께 망원경 얘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저도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는 류동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반가웠던 게 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 박사님이 그때 이미 천체관측 동아리를 했었고 그 동아리 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친구니까 그 친구가 항공우주연구원에 있다는 걸 제가 보고서 너무 좋았어요. 이 친구는 꿈을 이뤘구나. 고등학교 시절에부터 별을 좋아했는데 그때 나의 미래 20년 후의 모습을 봤을 때 항우연에 있을 거다 생각한 적 있습니까? 항우연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천체관측 동아리 거기에서 거의 밤에 별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 많은 소년. 그래서 천문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천문학과를 가고, 천문학과에서 저는 이제 외계행성 쪽과 그 다음에 외계행성을 관측하는 우주망원경 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시뮬레이션 위주로 행성 모델링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관측 기기, 진짜 실제 하드웨어를 다뤄봐야겠다고 해가지고 항우연에 와가지고 이제 지구 관측을 하는 카메라긴 하지만 결국 거기에 있는 핵심 기술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이런 망원경 전체에 대해서, 역사와 지상 망원경뿐만 아니라 우주 망원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최초의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는 1609년에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전 과학사를 하면서 했었었는데 그 다음엔 잘 몰라요, 사실. 그 사람들이 보통 최초의 망원경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망원경은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고, 그거를 우주를 보고 천체를 보는데 제일 처음 활용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천동설의 그동안의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알고 있던 천동설에 대한 흠을 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망원경의 발견으로부터 그 소위 말하는 과학혁명이라는 게 시작된 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갈릴레이 망원경이 사실 지금은 안 쓰이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는 걸까요?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기본적으로 대물 렌즈 쪽에 이제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망원경인데, 이제 렌즈 자체가 소위 말하는 색수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경 끼는 분들은 알죠. 이제 끝으로 보게 되면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성능이 안 좋은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나 그런 것들을 보고 밝은 대상을 보면은 하얀색 빛이 보라색이나 붉은색으로 이렇게 착 퍼져나가는 퍼져 있죠. 그런 색수차들이 있는데, 렌즈를 지니는 굴절 망원경들, 그런 망원경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색수차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좀 변형된 이제 모양의 망원경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망원경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도를 했던 사람이 이제 뉴턴입니다. 그래서 뉴턴식 망원경으로 길이가 2m 정도 되는 굴절 망원경의 그 성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렌즈 대신 거울을 사용해가지고 15cm 정도로 줄이는 획기적인 컴팩트하게.
그런 이제 개발이 있었죠. 근데 뉴턴의 반사망원경은 지금도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제 우리가 아마추어로 저렴한 망원경을 이제 구매를 한다 그러면 그 렌즈형 굴절 망원경보다는 구경이 좀 큰데 저렴한 망원경을 원한다면 이제 뉴턴식을 쓰긴 하지만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이제 대형 망원경이나 이제 내가 개발하는 예, 학술적으로 이제 활용해야 되는 곳은 거울을 한 장을 쓰는 게 아니라 거울을 2장, 3장,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배치를 해가지고 우선 크기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거울들이 각각을 가지는 그 영상을 망가뜨리는 그 수차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너무 커지면은 이제 걔를 약간 접는 거죠. 종이 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접어가지고 이제 작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원경의 끝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기본 개념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울들을 얼마나 정밀하고 오차 없이 만드느냐 그거랑 그 거울들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케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한반도만한 거울을 만든다. 오, 네. 한반도 그러니까 대략 한 구경이 1000km 정도 되는 거울을 만들려면 그 거울을 구면 또는 비구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면에 대한 오차를 10cm 이하로 깎아야 됩니다. 요즘 뭐 1m나 2m, 8m, 10m 정도의 거울을 그렇게 만들려면은 나노미터 수준으로 걔네를 깎아줘야 돼요. 깎는다라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그걸 측정하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또 뭐 구경이 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망원경 구경이 클수록 뭐 잘 보이고 빛을 밝게 보고 하는데 지상에서 쓰는 거대 우주 망원경들이 대략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들은 한 8m에서 10m 정도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소위 광학 망원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단일 거울로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울이 한 8.2m 정도, 9m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구경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단일 거울을 제대로 깎는 방법도 있지만 한 1m에서 1.5m 정도 되는 작은 거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조각 거울을 또 정밀하게 잘 붙여가지고 단일 구경의 역할을 하는 망원경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m 정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단일 거울은 8m. 예, 네. 그리고 여러 개를 따로 붙여서 만드는데 아주 정밀하게 붙이는 건 10m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도 한계다라는 거죠. 현재는 그런데 단일 구경 8m짜리를 이제 여러 개를 그걸 여러 또 개. 붙여서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GMT라고 대형 마젤란 텔레스코프 걔 같은 경우는 7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큰 걸요. 예, 한 25m 정도의 구경을 가지게끔 개발을 하는 곳이 있고 또 이제 약간 경쟁 상대인데 TMT라고 30m 텔레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1.5m짜리 조각 거울을 육각형의 조각 거울을 한 500개 정도를 붙여서 지금까지는 아까 그 10m짜리가 36개를 붙인 거거든요. 예, 근데 500개를 붙여서 30m짜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는 미국이고 이제 유럽이 우리는 더 큰 거 만들 수 있는데 하면서 1.5m짜리 조각 거울을 한 800개 정도를 붙여서 한 39m, 40m짜리의 ELT, 익스트림 라지 텔레스코프 망원경들을 구경을 키우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담을 공간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 망원경도 10m, 20m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만들지 않는 이유는 운반이 어려워서이거든요. 만든 거를. 네, 만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와이나 칠레의 높은 산에 올려야 되고 그럼 중간에 배에도 실어야 될 거고 비행기에도 실어야 될 거고 할 텐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망원경은 더 제약이 있는 게 발사체 안에다가 그 우주망원경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는 한 2m, 2.5m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한데 그래서 JWST는 그 운반이 문제가 돼서 조각 거울로 만들고 걔를 진짜 다 접었죠. 우주망원경의 대표는 결국엔 허블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제임스 웹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봤었던 그 아름다운 사진들은 많은 경우에 또 허블이었고 워낙 그 유명한 울트라 딥필드 이런 사진들도 보면 허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블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묘한 내적 친밀감까지 생기는데 그 허블이 만든 거는 아니지요? 그렇죠. 허블을 기리기 위해서 망원경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우주 망원경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어떤
유명한 천문학자나 천문학에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1990년에 이제 발사를 했는데 최초로 망원경에다가 CCD, 그러니까 전자 검출기를 달고 간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뭐였죠? 필름이 있었나요, 설마? 그 전에는 이제 진짜로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 획득해 가지고 했다가 이제는 전자 신호로 영상을 획득하는, 그리고 안테나가 있으면은 계속 그 영상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높은 데죠? 우주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고도 600km 정도 올라가서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블 우주망원경은 기본적으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던 지구 관측 카메라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지구를 도는 한 600km,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고 불립니다. 그쪽 위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 누리호 발사할 때도 700km 정도 이제 생각을 해서 페이로드를 올렸는데 600이면 아주 높진 않네요. 생각보다. 아주 높진 않습니다. 보통 400에서 한 600, 700km 정도를 이제 저궤도 위성이 이제 궤도를 고도를 가지면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우주 망원경에는 그 저궤도가 썩 좋진 않습니다. 지구 때문에 이제 방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요즘 제작되는 우주망원경들, 규모가 있는 우주망원경들은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라그랑지 줌 L2라고 하는 지점까지 가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되면은 지구와도 멀고, 그 다음에 태양도 가리면서, 그 다음에 우주에서 극저온의 이제 카메라나 검출기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아예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떤 중력의 안정적인 라그랑주 포인트까지 보내면 좋은데 고장나면 방법이 없죠? 거기 갔을 때. 그래서 허블 같은 경우는 아예 고장나면 고치고, 그 다음에 좀 기술이 발달되면 새로운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목적으로 이제 저궤도에서 운용을 한 거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경 거울은 그대로지만 뒷부분에 검출기라든가 인스트루먼트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바뀌어 왔던 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버전업이 됐다. 반면에 JWST 같은 경우는 이제 L2로 가게 됩니다.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는 미션이 이제 주로 되었기 때문에, 저궤도에서는 이제 적외선 관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때문에 이제 관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지구가 적외선을 계속 뿜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L2로 가게 되는데, 걔는 고칠 수 없거든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테스트와 수많은 검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발 예산이 5억 달러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억 달러 20배가? 그렇게 커지게 된 계기가,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미션이 완전히 망쳐지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비용 같은 거는 어쨌든 간에 허블은 얼마 정도 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블도 지금까지 든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다 합산을 하면은 JWST만큼 한 1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됐다고 들었고요. 이제 JWST는 이제 중간에 고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한 번에 태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휙 하고 날아간 건데, 이제 또 천문학자로서 허블은 그만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이 100억 달러 역할을 했다고도 보십니까? 천문학의 큰 발전을 기여하는데 허블의 역할은 엄청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문학자로서 차세대 우주망원경은 어떤 걸 갖게 될까요? 지금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우주망원경은 헤비터블 월드 옵저베이터리라고 HWO라고 하는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찾으려는 우주망원경이 제일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거에 맞게 딱 스펙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JWST 같은 경우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약간 간접적으로 관측하는 거였다면은 HWO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접적으로 대기에 관측을 하는 게 있고, 그것보다 좀 더 현실화되는 거는 허블의 대체 망원경을
지금 이미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시광선도 필요하니까요. 예, 2.4m 정도 되는 로만 텔레스코프가 지금 2027년에 이제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개념도 잡았고 최초의 망원경과 우리 아마추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반사 망원경도 좀 알아봤고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까지 전체적으로 좀 맥락을 알아봤어요. 박사님 오늘 어떠셨는지? 저는 오늘 그 우주 망원경과 그 다음에 지상 망원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개무량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관측 기술이나 관측 기기들이 천문학이나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적인 측면에서 항상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특히나 우주 망원경이나 대구경 천문 망원경들을 이제 만드는데 좀 더 이제 기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설렘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기원했을까 이거에 대한 본능적인 궁금함인 것 같아요. 동물들도 우주를 본다고 하니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